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TV 라디오 산책. 오늘 주제는 지난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수면에 대한 좀 개론적인 인식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네, 인공빛의 세상이 되었다. 네,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했죠. 왜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라는 건 그 어디에 살고 살아왔느냐,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응되어진 거죠. 그렇게 맞게 환경에 진화가 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가에 따라서 네, 생존에 유리하게끔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낮과 밤이 있는 24시간의 주기가 네, 호모사피엔스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적응해 온 것이죠. 낮과 밤이란 건 빛이 있고 빛이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뇌 바깥에서 들어온 빛의 자극에 네, 반응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것이 네,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두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 네, 빛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뇌 안에서 만든 3D 상을 가지고 이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안쪽에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바이오 클락, 생체 시계, 생체 리듬, 또 뭐 그 송가체, 멜라토닌 여러 가지 이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관장하고 있는 영역.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렵 사회부터 농경 사회, 산업화 사회, 오늘날 정보화 사회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돼서 가장 큰 외적 변화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인공빛이 많아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대 연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공빛이 전혀 없는 아주 깊은 숲속에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캠핑을 하면 실제 잠이 드는 시간보다 몇 시간이 앞당겨져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인체의 바이오 클락이 자연 상태로 맞춰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도시 문명에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인체의 뇌에 이 바이오 클락이 얼마만큼 교란이 되어 있는지, 그럼 그 교란은 왜 되었겠습니까? 인공빛의 세상 속에서 24시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들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져왔던 이 육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그것도 인공빛의 세상 속에서, 네, 살아간다는, 그것이 오늘날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어, 조금 수면을 이해하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수면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인간에게 그 수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하고 어떤 생명체의 수면을 비교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방송에 나가서 수면 주제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래, 특히 이제 돌고래의 돌고래의 수면은 그 반쪽만 깨어 있고 반쪽은 잠을 잔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래의 수면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죠. 고래는 반구 수면이라고 해서 뇌 자반구, 우반구를 번갈아 가면서 반씩 수면을 합니다. 즉, 좌뇌가 수면을 잠자고 있을 때는 우뇌가 깨어 있고요. 우뇌가 수면을 할 때는 좌뇌가 깨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구.
말 그대로 이제 반쪽만 수면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얼핏 보면 놀라운데, 그 놀라운 걸, 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항상 그 반씩만 깨어 있고 반씩은 자니까,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어,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듣고, 고래에게 있어서 방구 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 네, 에서 비롯된 그 진화적 기제입니다. 네, 뭐 박수를 치고 할 사안은 아니고, 네, 하루 2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 모든 뇌를 온전히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매번 깨어 있는다는 것. 여러분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뇌 반쪽이라도, 네, 그것도 잠을 잘 때 우리 인간은, 네, 의식을 놓쳐. 의식이 깨어 있지 않죠? 근데 고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인간에게 호흡은, 네, 자율신경계에 속하죠. 그러면 고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네, 고래는 우리가 어류가 아니죠. 어류에게 있어서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왜 헤엄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아가미로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바닷속에서, 네, 아무런 장비 없이 호흡을 못하죠? 우리는 폐호흡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포유류에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럼 돌고래는 어류입니까? 포유류인가요? 네, 돌고래는 포유류라는 사실이 바닷속 해양 포유류 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고래는 아주 바닷속 생명체 중에 아주 특별한 생명체이죠. 포유류라는 사실은 숨을 어떻게 쉬는 거죠? 네, 폐호흡을 하는 거죠. 고래는 그래서 폐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헤엄을 지속적으로 칠 수는 없다. 그러면 호흡을 하려고 어디로 나와야겠습니까? 네, 바다 위로, 바닷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하고 다시 잠수를 해야겠죠. 결국은 이 사실, 아, 고래는 포유류 종이기 때문에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폐 기능이 아주 이제 인간과 다르게 더욱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랜 장시간 바닷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으나 호흡을 해야 된다. 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고 가라앉지 않으려면, 네, 헤엄을 쳐야 되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물이니까요. 움직일 동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뇌에서 하니까 돌고래의 뇌는, 네,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생존을 위해서, 네, 숨을 멈추고 뭔가를 호흡을 하고 또 포식자나 고래가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몸짓이 크고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 경계도 위험을 감지를 하고 있으려면, 네, 뇌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래서 반쪽은 쉬고 반쪽은 깨어 있는 겁니다. 네, 번갈아서 그것도. 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재미난 또 그 고래 종이 나왔어요. 고래는 다 이렇게 방구 수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수면을 취하는, 마치 인간처럼 완전 수면을 취하는 고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고래가 향유고래라고, 방송이나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세로로, 수직으로, 네, 거의 미동도 없이 완전 수면을 취하는 고래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세로로 이렇게 떠 있어요. 수면, 호흡을 그래도 조금씩 뭔가를 해야 되니까 수면 가까운 곳에, 네, 이렇게 그 세로형으로 떠 있는 향유고래. 네, 반구 수면이 보다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특이한 또 고래의 진화된 기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반구 수면의 형태를 취하지만 생명체의 진화란 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세로로 수면을 완전 수면을 취한다는 향유고래는 무려 1시간 넘게 잠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잠수함 하면은 한계 자망 심도가 한 1000m? 이것도 엄청난 건데요. 수심보다 더 훨씬 아래까지 잠수가 가능한, 네, 엄청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네, 그렇지 않았겠죠. 네, 처음부터 방구 수면이 아닌 거의 완전 수면에 가까운 수면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진화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한 예측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비교해서 수면이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래처럼 방구 수면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 네, 호흡을 들이마시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우리가 지구의 아주 좋은 대기 속에 존재해 왔으니까요. 애초에 대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맞게 적응하고 진화가 되었겠지만 인간이 살아왔던 이 지구라는 대기의 환경이 네, 그래서 호흡에 무관하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잠을 자는 동안 살아있게끔 인간은 자율신경계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종과 다른 유별난 특징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제 저희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다른 종들이 나오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 성인의 뇌 기능을 거의 그대로 쓰는 반면에 인간은 뭐 평균 수명 80세면 약 20세, 짧게 15년, 사춘기까지 본다면 그래도 거의 20년, 약 4분의 1을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는 유별나게 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뇌가 3, 4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인의 뇌 무게는 1.3, 1.5kg죠. 무려 4배의 사이즈만 해도 크기가 커지죠. 무게만 그렇게 커지고요. 그럼 안쪽은 얼마나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면이라는 게 유아기, 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바로까지 그리고 성인기, 중장년기 이때 수면이 과연 같은 목적과 같은 기능의 수면일까요? 아닐까요? 네, 다르다고 생각이 얼핏 예측이 되시죠? 왜냐? 유별나게 긴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는 인간에게 있어서 수면의 시간이,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중장년, 네, 수면이 또 일반 20대, 30대, 40대의 수면과 다르구나라는 것도 네,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제 성인기 전이라도 유아기냐, 영아기냐, 유아기냐, 청소년기냐, 수면의 목적과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기와 중장년층의 수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기 이전에는 성인기 발달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수면이라는 기능이 같겠죠. 우리가 오래 전까지는 수면에 대해 과학적 연구가 안 되었을 때는 수면 딱 하면 회복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수면은 회복만이 아니라 두뇌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억작용과 인지작용. 네. 즉, 두뇌의 정보 처리 기능의 발달과 아주 밀접하다고 했는데, 가장 밀접한 연령층이 어디겠습니까? 네, 영아기겠죠. 영아기 떠올리면 수면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50%, 훨씬 이상을 잠을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아기들이 태어난 신생아부터 해서 0세, 1세, 2세, 3세들이 잠을 오랜 시간 잡니다. 신생아 때는 15시간 이상도 자고요. 1세, 2세 넘어가면 이제, 그래도 잠을 많이 자죠. 성인기에 비하면.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잘까라고 예전에는 그냥, 네, 생각을 했어요.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두뇌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두뇌의 아주 발달의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왜냐? 3, 400g에 불과한 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했죠. 네, 이 3, 400g이 6세가 되면 한 1kg가 되고요. 6세에서 12세가 되면
성인의 무게에 거의 근접합니다. 근데 6세까지 1kg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0세부터 1, 2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이족 보행을 위한 두발서기를 시행하죠. 즉, 움직임의 진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신생아에서 돌 전후가 되면 일어나기 위한, 네, 지구상 유일한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한 인간 두뇌 발달의 가장 퍼스트 스텝이자 가장 근본적이라고 하는 이 움직임의 진화의 기제가 두뇌 발달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수면은 너무나 중요한, 네, 단계, 그 기제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아이의 눈꺼풀을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의 눈꺼풀을 하면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돌아가는, 네, 그거를 이제 렘 수면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렘 수면은, 네, 이 유아기 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면의 거의 반 이상을 렘 수면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렘 수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잠을 자고 있는데 뇌는 깨어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 기전을 보입니다. 뇌파를 찍으면요. 마치 근데 잠은 자고 있어요. 근데 뇌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네, 유아기 때 렘 수면은 50% 이상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 점점 렘 수면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네, 중장년, 노년층이 되면 뭐 30%, 20%까지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자고 있는데 마치 뇌가 깨어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렘 수면의 대표적인 기능은, 네, 두뇌의 기억 인지작용, 새로운 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비렘 수면, 네,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는 게 이제 비렘 수면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 4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두뇌에 많은 기억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기존에 받았던 정보의 재구조화 측면이 비렘 수면이라면 렘 수면의 그 기억과 인지의 정보 처리는 새로운 정보 처리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통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겠죠. 네, 모든 것이 강렬한 자극이죠. 새로움과 강렬함, 호기심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5, 60인데 호기심이 모든 것이 충만하기 어렵죠. 네, 작년보다 올해가 호기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대신 두려움은 커지겠죠. 네, 인간의 발달이란 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네, 두려움이 커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안전과 이런 면에서 좋죠. 그리고 오히려 잘 통찰력을 가진다면 많은 정보의 축적이 있을 테니까, 네, 두려움의 기제는 커졌을지 몰라도 통찰력은 높아지는 게 인간의 나이에 따른 또 두뇌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유아기의 수면은 두뇌의 기능 회복이라기보다는 두뇌의 발달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특히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아이가 잠을 자는 건 내 아이의 두뇌가 이렇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이의 두뇌가 참 잘 발달하려면 깨어 있을 때도 잘 해야겠죠. 네, 새로운 자극과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또 잠을 잘 때도 그런 두뇌 발달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아기 시절을 지나고 이제 아동 청소년기, 이제 6세가 되면 두뇌가 1kg 정도 커지고 6세면은 신체 정서 인지의 1차 발달이 세팅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6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네, 말하고 사고하고 움직이고 정서를 교류하고 하는 게 기본 기능을 다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하는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년은 12세까지가 되면 이제 1차 발달된 신체 정서 인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이제 조금은 테두리가 있는 사회죠. 그러한 테두리가 있는 1차 사회 안에서 마음껏, 네,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그래서 이 소셜 브레인, 사회적 뇌의 1차 무한정한 발달을 갖는 게
네, 초등학교 기간인 거죠. 그래서 12세가 되었을 때, 그 초등학생의 수면이란 건, 아동 청소년기, 네, 중학생까지의 수면이란 건 학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 1차 세팅이 된 두뇌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경험과 지식, 학습의 축적이죠. 그래서 두뇌가 1차 세팅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세팅할 때까지 두뇌를 굉장히 촉진한다 이런 측면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 1차 사회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네, 모든 것이 학습의 대상이 되겠죠. 네, 신체 정서 인지의 기본적 발달 토대를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이 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놀이도 학습이고 아이들과 사귀는 것도 학습이고요. 네, 그런 학습 기제가 돌아가면 그 수면의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3, 4단계 때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네, 장기 기억화 시킬 거냐 단기 기억을 시킬 거냐 네, 그 작용을 하는 기억의 제조 공장 이 보통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의 수면은 깊은 수면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깨어 있을 때 집중해가지고 놀고 공부해야 되고요. 잠도 깊게 잠을 자야 네, 좋은 장기 기억화가 일어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수면은 학습의 기제와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 수면의 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제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깊은 잠을 자야 되는 것만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게요. 깊은 잠을 자고 장기 기억을 유도하려면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방향도 네. 잠을 잘 취하려면요. 네. 나는 깨어 있을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우선이지 잠을 어떻게 잘 잘까 하는데 초점이 가 있으면 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인기, 중장년기는 렘 수면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렘 수면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꿈도 덜 꿀 거고요. 네, 자극적이고 강렬한 자극도 상대적으로 중장년이 될수록 적겠죠. 왜냐? 대부분이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많은 것들이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뇌에서는 네, 똑같은 걸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면 네, 반복돼서 들어오니까 하나로 취급하니까 뇌에서는 심플하고 마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그런 인식을 혹시 갖지는 않으십니까? 네,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네, 내가 어떤 의식을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지만, 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뭐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의 그 좀 포인트는 지난 시간은 빛의 세상의 변화에서 오늘날 현대인의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 오늘은 고래의 수면과 인간의 수면을 좀 비교를 이제 해봤고요. 특히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근본 배경에는 고래가 방구수면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적응하고 진화가 된 것처럼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성인으로서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크를 하지 못하면 수면도 결국은 거기에 맞게 네,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나를 아는 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단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에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